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독일에서 발행되는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독일에는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가, 앞으로도 거의 나올 수 없다는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한 7, 8가지 정도로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꼭 지금 당장 미국의 정치라기보다도 독일과 미국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다음에 2020년도에 재선에 나간다면 공화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보는데, 그것은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미국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150년 동안, 150년 넘어서죠. 아브라함 링컨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후보로 공화민주 후보가 아닌 사람이 싸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150년 이상 된 그 사이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변화이기 때문에, 또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를 계속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의 슈피겔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오늘 일요일이지만 유럽은 월요일이고요. 한국도 월요일이라서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신문, 완전히 우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좌라고도 할 수도 없고 우파보다는 좀 중간이고 또 좌파라고 하기에도 또 중간이고 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과 인터뷰에서 독일 총리로서 북한 문제를 푸는데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물론 외교적인 담판을 강조를 하면서 협상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내가 만약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요청을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즉시 예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로서 2015년도에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을 들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으로서 이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없애겠다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란이 여러 가지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7년 동안 받았었던 여러 가지 경제 제재 같은 것을 푸는, 이것을 서로 맞바꾸는 거죠. 과거에 미국과 북한이 했었던 제네바 협약처럼요. 그런 것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엔의 5개국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도 전부 찬성을 했었고 독일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란의 모델과 현재의 북한과 다르기는 하죠. 다르기는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소폭탄 같은 것 없었으니까는요. 다르기는 해도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되고 특히 독일은 그 일에 앞장서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의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난 뒤에 유럽연합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했고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 사이에 이제 김정은은 북한이
건국 기념일을 맞아서 또다시 어떠한 그 미사일이나 핵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화려한 파티를 했다라고 그 미국과 유럽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하나의 그 인상적인 그 사진을 보면은 뭐 당연히 어떠한 그 공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서 다 그 군복을 입은 그 핵 과학자들과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은요, 한편에 있는 그 과학자는 그야말로 그 김정은의 그 팔짱을 끼고 굉장히 그 스스럼 없다고 할까요? 좀 자유스럽다고 할까요? 북한의 군 지도자 가운데서 그런 포즈로 그 김정은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 이것이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그 핵 능력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굉장히 그 과학자들의 힘이 컸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 주에 PH 전략이다, 중국을 포함해서 핵 관련한 그 많은 것을 공부하도록 해외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북한의 박사들이 만들어낸 일이다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북한이 어떤 그 핵 미사일 테스트를 그 하지 않고 뭐 아직 모르죠. 뭐 날씨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단한 큰 그 잔치, 뭐 미국식으로 그 파티를 하고, 그 파티에서 나왔던 그 사진이 좀 보여진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프랑크푸르터 그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와의 인터뷰가 먼저 그 보도가 되고 나서, 미국에는 일요일이면은 항상 뭐 중요한 방송에서 시사 그 터크쇼를 하죠.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CNN 방송의 State of the Union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뭐 군사위원회 뭐 위원장이기도 하니까요,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그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 이슈 이외에는 뭐 낙하, 이민 정책, 예산 이런 것이었는데,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그 State of the Union의 그 진행자인 그 잭 태퍼가의 질문을 받고 한 얘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게 만약에 북한이 그 미국을 향해서 또 동맹국을 향해서 어떠한 그 실험, 미국이 원치 않는 핵실험을 한다면 전멸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알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반도의 국방장관이 며칠 전에 핵무기의 그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지 된다라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북한의 이 같은 그 핵도발 같은 것이 늘어나는 이때에 한국의 국방 능력을 굉장히 그 강화시켜야지 되는데, 그런데에 이제 그 한반도의 핵 배치를 그 고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여러 가지 뭐 관세 부과라던가 그것도 엄청 많이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도 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중국이 한 것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변화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북한 이슈만 가지고 딱 떼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또 군사위원장이고 하니까 또 베트남전에 가서 6년 동안이나 포로를 지냈고, 그로 인해서 다쳐서 지금도 한 팔은 못 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얘기다 해서 또 이것이 다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tate of the Union이라는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시사 그 터크쇼에서 뭐 본인이 지금 뇌종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암 투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수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 이 북한 이슈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잡지 그 슈피겔, 독일은 왜 트럼프가 없을까?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도 독일의 그 성향, 특질, 색깔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총리는 나올 수가 없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도 다는 못 전해드리겠는데도, 그런데도 그 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누가 썼냐면은 이 그 대단한 평판을 받고 있는 독일 그 슈피겔의 부편집장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1999년부터 이 슈피겔에서 일을 했는데, 디릭 크루비바이트가 쓴
독일은 왜 트럼프가 없을까? 여러 가지를 정치, 뭐 사회, 뭐 문화도 되겠고 경제도 되겠고 독일과 미국을 그 구분을 한 그런 그 글 에세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한 에세이라고 할까요? 왜 뭐 예전에 영어 제일 잘한다는 누구죠? 버틀란트 러셀의 에세이 보면은 아주 그 심각하잖아요. 뭐 어떤 부분 굉장히 잘 읽혀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이외에 독일이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단단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특질이나 경제적인 거 성향이 앞으로도 독일은 그 선진국이 그 자리를 유지를 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미국을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 그 에세이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독일은 왜 트럼프가 없을까?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30년이래요. 70년 그 지나온 국가잖아요. 그 70년 동안 독일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적인 스토리가 지금 2017년에 미국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독일 의회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낼 수가 없다는 건데 이 사진도 독일 의회의 그 모습인데 그 의회 정문 앞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마스크가 걸려 있는데 아주 좀 묘하게 기분 좋은 그런 그 표정의 마스크는 아니에요.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처럼 여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비하하고 아주 그 천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독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독일 총리의 가족들이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뭐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실제로 만나고 그럴 수가 있을까? 독일 총리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상 야릇한 트윗을 날마다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파리 기후조약에서 빠진다라고 트윗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른 국가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탄생했을까? 제일 먼저 꿈이라는 dreams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작은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 가능성의 영역에서 나오는데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판타지, 꿈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의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 산물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미국의 경우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로널드 레이건 같은 영화 배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됐고 제시 벤츄라 같은 경우는 프로레슬러였었잖아요. 그런데 미네소타 주지사 아주 그 인기 있는 주지사를 했고 아놀드 슈와츠네거 같은 경우도 영화 배우가 됐고 그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라는 정말 그 한국보다도 훨씬 뭐 여러 가지 뭐 땅덩어리의 규모나 경제 규모 같은 큰 캘리포니아주가 세계에서 다니고 있는 자동차의 뭐 몇 분의 1, 뭐 약 5분의 1 정도가 이곳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그 주지사니까 사실은 어느 웬만한 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컨트롤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지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굉장히 뭐 지성이 깊다던가 지식이 넓고 뭐 포괄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생각하는 사고력이 남보다 뛰어나다던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를 했고 또 주지사를 끝내고 나서 다시 배우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뭐 비전, 판타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독일의 그 슈피겔은 허위 리얼리티 쇼의 그 진행자가 그래서 정치 리얼리티에 어떤 그 발을 디딜 수 있게 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마디로 벽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벽이 있다면 이라고 설명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현실과 꿈의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또 발견해내기도 했다고 하는 미국은 뭐 스타도 많이 만들어내니까요. 발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invente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의 현실이라는 그 미국에서 만들어서 내보낸 그런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일과 미국은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독일에서는 그 허구와 현실이 상호 의존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독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독일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그런 그 인물을 못 보기 때문에 니체 뭐 이런 뭐 괴테 뭐 이런 그 사람들과 도널드 트럼프 연결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dreams 다음에는 salvation 그 구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제일 처음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왔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신화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데 그 한가운데는 여전히 그 유럽과는 달리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선지자, 구원자가 온다고 그 믿는 Great Again 이런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레프트 쪽의 사람, 좌파가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믿었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파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데 독일의 경우도 한때 구원자를 많이 찾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자로 사람들은 히틀러를 선택을 했었지만 그가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보고 구원은 없다. 독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훨씬 일찍 꿈 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특징으로 일탈을 들고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일탈.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어떤 그 이방인과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인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그 우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일탈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쇼 비즈니스에서 파워 있는 사람이 이제 쇼 비즈니스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정치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네디 가문, 부시, 클린턴. 독일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당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에는 원래 그 당에서 일하는 스텝이 되는 사람부터 다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당의 구조를 거쳐서 뭔가를 몸과 마음으로 뭐 도제 수업 받듯이 열심히 그것을 닦여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야지 되고 그리고 정치인도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한 정치인들의 뭐 스텝들이 또 그것을 밟아서 뭐 일을 하고 등등 그런 것. 그러나 독일이 이렇게 당이 주도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개인이 우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절대적으로 정치의 시스템이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잡지 슈피겔은 독일의 정치가 훨씬 뭐 안정적이고 좀 더 통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TV 스타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TV 포맷에 맞는 것이 미국에서는 어떤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과장하고 치장을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독일과 굉장히 그 다르다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서는 절대로 독일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사람들의 뭐 심각성 같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재벌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카지노를 많이 했고 골프장도 하고 하는데
이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땅 따먹기, 미국의 전체적인 그 내셔널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야구지만 미국은 풋볼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서커 게임이 아니라 그 풋볼이 그 미국 축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거대한 땅에서 그 부동산 자체가 어떤 경제의 기원이 될 수 있었고 도박의 경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역이라든가 오일, 또 부동산, 재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잔혹하고 무리한 방법이 아니면 성공하고 제일 앞서 나가기 힘들다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이제 미국의 신경제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일의 경우는 도박사를 절대로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독일의 자본주의는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다임러처럼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그 투자업자, 투기업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를 독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독일에서는 뭐 반자본주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 바탕들도 있고요. 칼 막스 있잖아요. 트럼프로서는 독일을 굉장히 독일의 그 같은 자본주의를 싫어하겠지만 그가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을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게 독일에서 볼 때는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뭐 갬블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고 그런 땅에 투기하고 투자하고 또 이제 그 정부와 함께 딜을 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그 베네핏을 받고 그것에 건물을 지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상적인 그 리더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슈피겔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 이 점이 아주 그 중요한 점으로 저는 이제 지적을 슈피겔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세계는 몇 년마다 다시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린든 존슨 시대에서 닉슨 시대, 카터, 레이건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민주공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 가운데서 드라마틱한 변화도 생기는데 그 드라마틱한 그 정치 분야에서 가장 큰 드라마틱이라고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찌 보면 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연속성이 있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49년도 이제 독일 연방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한 번 정도 그 드라마틱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998년도에 뭐 중도좌파 그 사회민주당 뭐 그때 뭐 녹색당 나오고 연합정부 나오고 그러나 이제 독일은 앞서 당이 아주 철저한 연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 주도하는 것처럼 4년이나 8년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확 그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슈피겔이 미국에서는 왜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낼 수 있었을까? 그것이 미국의 이제 그 다른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최고 그 대학 주변에 인물들도 그렇고 아주 그 대학에서 나란히 정말로 창조론자, 과학적인 진화론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독일식의 표현으로는 무지한 그 창조론자 신봉자와 최고 대학이 같이 그 나란히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실리콘밸리에 그렇게 그 부자들과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 바로 옆에 가난한 홈리스 피플들이 뭐 실리콘밸리가 됐건 샌프란시스코가 됐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숨질 수 있는 나라, 굉장히 미국의 그 극단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독일도 그 분열적이고 극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트 대 웨스트, 부자 대 가난한 사람, 또 독일도 돈 문제도 있고요. 동등함 이런 것도 부족한데 그러나 미국처럼 그 정도로 그 갭이 크지는 않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더 그 독일보다는 좀 그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미국이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요, 에고이즘 같은 것을 특질로 들고 있는데,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2번 놀랐는데, 한 번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으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물론 그때 약해졌으니까요, 전쟁 치르고 미국은 뭐 뒤늦게 그 갔습니다만, 서구에서 우리가 제일 강하네,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으로, 아니 우리가 서구에서 제일 강하긴 한데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은 아니네. 뭐 구소련이 있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소련이 무너졌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전이 있잖아요. 핵 경쟁이 계속 이어졌었고, 그 사이에서 미국은 계속 강해야 된다고 믿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또 미국이 강하다고 믿었어야지만 됐고, 동맹국과 함께 일해서 구소련을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 이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유일한 그 세계의 슈퍼파워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행복한 좋은 삶은 주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에고이즘을 다 겪었어도.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 유럽에서 전후에 여러 가지를 잘 복구를 해서 강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강해지고 나면은 항상 그 에고이스틱적인 그 아이디어가 어느 나라나 개인이나 다 개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이렇게 지나치게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독일의 DNA 자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나토와 함께 유럽과 또 때로는 미국과도 함께 동맹국에 의해서 이제 보호도 받고, 또 그 동맹국의 어떤 기여도 하고 동맹국에 의해서 컨트롤도 되고 하는 나라가 독일이었지, German First 이런 슬로건은 독일에서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르짖는 사람을 좋다 하면서 대통령으로, 총리로 절대로 뽑아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의 차이, 독일과 미국의 그 점도 지적을 했어요. 냉전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에서 윤리라는 게 굉장히 무기였는데, 이때의 그 윤리라는 것은 정말 미국이 발견한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발견을 하고 퍼뜨렸는데, 인권, 자유, 민주주의, 뭐 이것을 그야말로 그 총알로 썼다는 얘기예요. 구소련에 반대를 하면서. 그래서 윤리적으로 모럴 그 슈퍼파워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더 이상은 그 윤리라는 무기가, 인권이 어쩌고 하는, 뭐 아직도 미국이 뭐 중국이나 북한을 향해서 인권 얘기를 말합니다만, 쿠바를 향해서 이 무기가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관타나모에서 그 기지에서 인권 위반을 했고, 고문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 좌뉴 교수 같은 사람이 국무부에서 국무부에서 법을 담당할 때 고문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고문도 하고,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어서 오바마 때는 안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그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트럼프 주변의 그 장성들이 또 고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그 윤리가 미국 외교 정책에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또 아주 그 큰 도구가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모럴이 없는, 윤리가 없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남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있어서 독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나치가 있었잖아요, 독일에는. 그래서 나치 이후에 독일은 가능한 한 외교 정책의 모든 그 윤리 기반을 윤리로 하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나치를 색출하고 또 벌받게 하고 또 고해성사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우슈비츠 그 시금석으로 삼아서 그 독일 외교예요. 군사력을 억제하고, 그래서 2015년 다른 유럽에서 마다할 때도 이 독일은 윤리 바탕으로 그 나치 그것을 그 저질렀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소수인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말과 행동을 아주 미묘하게 해야지 돼서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말도 her, 그렇게 him,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뭐 female, male이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는 person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요. 그랬는데 그런 한편으로도 미국은 그 타브 같은 것이 깨진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포르노 산업이 발달하고 카우보이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양국화된 미국 사회.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독일 정치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절대로 우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돌적이고 원시적인 형태가 독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카우보이 기반이 아직도 받아들여진다고 할 때 독일에서는 미국의 카우보이 하면은 독일의 그 군인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군인은 낫지. 그 군인은 2차 대전에서 이미 숨져버렸다. 끝나버렸다. 독일이 숨지게 했다. 끝내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서는 아직도 너무 우쪽으로 가면은 저 사람 나치인데 하면서 나치에 가까우면 뭐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 같은 극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앙겔라 머켈 그 총리처럼 약간 그 중도적인 그 입장을 띈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게 아주 그 독일에서 기쁜 그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뢰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은 트럼프를 선출한 것이 굉장히 그 모험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신뢰라는 것이 자기 자신들과 그 미국이라는 그 조직, 기구, 인스티튜션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그 민주주의 가 거의 이제 뭐 250년이 됐으니까 독일은 뭐 전후 70년이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오랜 그 역사와 노하우 그런 전통을 믿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8년을 잘못해봐야 재선까지 돼서 그 잘못한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뭐 8년인데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모험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독일 민주주의는 70년 그 기간조차도 독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차 대전의 승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뭐 크리스천 민주당 등등 해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총리를 뽑을 때 굉장히 그 안정감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안정을 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헬무트 콜 총리가 16년을 총리를 했습니다. 앙겔라 머켈 12년이잖아요. 가능하면 더 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뭐 4년 아니면 8년 그 아주 그 빨리 그 파워가 바뀌는 것을 원하고 독일은 확실하게 좀 모험을 하지 않으면서 오래 함께 갈 만한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는 그 미국에 비해서 여러 부분에서 좀 침착하고 균형이 있고 뭐 그런 것이요. 뭐 전쟁 끝나고 나서 20년 안에 경제적인 그 기적을 이루긴 했는데 독일의 경우에 이제는 그 세계적인 그 정치 리더를 내세우고 정치적인 그 기적을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때라고 이제 그 독일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미국의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트럼프를 그 독일의 그 슈피겔은 과대망상의 산물 뭐 이런 그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대망상의 그 리얼리티 쇼에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그런 그 산물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구조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에 대한 동경
타업도 깨고 헐리우드가 그 가공을 그 현실로 만들어낸 이런 것에서 또 그 실리콘밸리가 그 세계를 향해서 점점 그 파워를 누려가고 있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 등등 아마존 뭐 테슬라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중한 독일로서는 전혀 그 따라갈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만드는 새로운 시대, 다이나믹한 그런 시대를 그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멍청한 트럼프 대신에 안정적인 그 앙겔라 머켈이라는 총리를 가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과 독일인이 기뻐서 날뛰기만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은 현재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정상적인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모든 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계는 언젠가는 그 확신할 수 있는 게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다시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그 예측하기는 상당히 그 어렵고 독일도 마냥 그 기뻐할 수만이 없는 것이 독일의 그 너무나 그 완전한 따분함이라고 할까요? 그 따분함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네요. 뭐 보링하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그 격변하는 이런 시대 미래에 좋기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의 슈피겔이 전체적으로 그 들어보시면은 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그 좋게 그 평가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독일식의 그 평가이고요. 미국에서 볼 때는 정말로 지금까지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내년 1월 20일이든가요. 그날이 돼야지 1년인데 1년이 되려도 뭐 아직 뭐 3개월보다 훨씬 더 남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딱 그 틈새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그 멀어진 사이에 같이 뭐 일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그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전해드릴까요? 이 정도를 전해드리고 정리를 해볼까요? 네. 뉴욕타임즈의 그 백악관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피터 베이커라는 그 출입기자인데, 이 피터 베이커 출입기자가 좀 전에 그 독일의 그 슈피겔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많은 그늘진 모습과 함께 독일은 절대로 뽑을 수 없는 지도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50년 역사 2당 체제를 뒤집었다. 라고 그 평가를 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그 개혁당 리폼 그 파리로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중에 그만두고 말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했었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 환멸을 느낀 무소속, 무당파였거든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화당은 너무나 지금 우파다라고 생각을 했고 2000년도에 지금이 2017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너무 좌파다. 이래서 그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을 겨냥해서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개혁당이라는 그 리폼 파리의 멤버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접었으니까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는 그 민주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 개혁당도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그 공화당도 했다가 또 무소속도 했다가 다시 그 공화당 적어도 아무튼 5번을 당을 바꾼 사람이에요. 공화당은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그 예산안이라든가 다카 이민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민주당과 같이 일을 했고 공화당을 버리고 앞으로도 민주당과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개혁당으로 그 후보가 되는 것은 이제 도중에 포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 그 라스페로가 2번 그 출마를 했었잖아요. 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알고 민주당 후보의 표를 몇 %인가 정확하게 깎아먹어서 그 표만 있었다면 알고가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과 함께 플로리다에서 그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가면서 파퓰러 보트 사람들이 다 전체적인 그 투표 수는 더 훨씬 많이 받고도 몇백만 표 많이 받고도 선거인단 표 때문에 부시에게 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조금 많든가요? 정확하게 든가 러스페로가 이 알고 표를 깎아먹은 것만큼만 러스페로가 안 나왔다면 알고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됐었을 만한 그런 거죠. 그래도 어쨌든 러스페로도 민주당도 아니었고 공화당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전하면서 2020년 재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거나 무당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물론 공화당으로 후보로 지명이 됐고 지금도 당 소속은 공화당입니다만 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고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었다고 믿어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그 또 하나의 매체 페더럴리스트라고 있습니다. 페더럴리스트 굉장히 그 보수적인 웹사이트인데 이 보수적인 웹사이트의 발행인인 벤 도메니크 씨가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출입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화당에게 신세진 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고 만들지 않으려고 해보다가 너무나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누르고 이기니까 할 수 없이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에 신세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지지자인 네드 라이언 씨도 이 사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공화당 지지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를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기부를 했고 민주당에.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나 낸시 펠로시 하원 전 의장과 함께 공화당을 버리고 이제 예산안 또 빚 상한선 올리는 것에 합의를 한 사람이잖아요. 늘 같이 파티하고 서로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돈 기부하고 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플러스적인 베네핏을 받고 했으니까 또 사업가 맨하탄의 사업가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훨씬 너무나 보편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사위와 이방카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많이 기부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미국의 양당 체제는 공화민주 150년 이상 왔었는데 1860년이잖아요. 링컨의 공화당 이후에 다른 당 대선 후보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무소속으로 1948년도에 스트롬 서먼드라는 2003년도에 숨지는 한 거의 50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일했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1968년도에도 조지 월레스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철저히 아주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어필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대로 대통령은 될 수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오바마 케어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과 일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려는 뜻이 없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이 아닌 것이 여러 가지 아젠다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 공화당은 지지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없애버린다고 하고 한미 FTA도 없애버린다고 하다가 탈퇴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군에서도 비난받고 언론에서도 비난받고 공화당에서도 비난받으니까 좀 쑥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공화당과는 다른 얘기를 하죠. 안보하면은 미국에서도 보수가 진보보다 훨씬 강합니다. 공화당이에요. 항상 강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다른 나라 안보, 국가 안보, 아메리카 퍼스트지 이런 식이잖아요.
물론 그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 민주당이었지만 보수 민주당을 싫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시 그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일도 했고요. 본인은 지금까지도 가장 공화당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지만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도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죠. 공화당의 그때 뭐 미국의 약속인가 뭐 10가지를 뭔가를 냈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 뉴트 깅그리치 그 공화당 하원 의장과 함께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했었고, 그렇지만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나 로널드 레이건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자신이 속해 있는 당과 반대의 당의 사람과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당을 아예 떠난 사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그 사람들보다 멀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열심히 트윗 같은 데서 때리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전략인가? 그게 이제 의문이라고 뉴욕타임스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을 공화당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런 건 먼 얘기잖아요. 정치에서 뭐 거의 4년 더 남았는데 그게 얼마나 멀어요. 뭐 나흘도 먼 날인데, 가깝게 보자면 민주당과 계속 일을 할까? 이런 것을 오히려 질문을 해봐야지 되겠죠.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진보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면 질색을 하죠. 질색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페더럴리스트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매체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그 지지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내놓는 그 인터넷 페더럴리스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메니크 발행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리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스 페러처럼 제 그 3당의 사람처럼 무소속 사람처럼 접근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현재 기술적으로는 공화당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단지 기술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내일 로스앤젤레스가 월요일이고 한국은 그 화요일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방송을 들으실 그 마음에 그런 그 여유 같은 것이 전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플로리다주,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원래는 뭐 그 마이애미 뭐 그런 곳에 그 사우스 쪽을 치면서 강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강도는 훨씬 처음의 예상보다는 약해졌고요. 얼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그리고 원래 어제 예상했었던 것과도 다른 경로인 서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실 텐데, 미국은 사실은 이 내용이 지금 오늘의 그 탑 뉴스이고 멀리서 이 서남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나 뉴스로 계속 그 팔로우업은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